안녕하세요. 오늘은 캐주얼 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캐주얼이라는 개념은 한국에는 없어서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호주에서 캐주얼이라고 하면은 임시직 대체 교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당일날 교사가 아프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원으로 당일 통보를 하면은 대체 교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보육에 차질 없이 일과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캐주얼 잡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에이전시예요. 제가 호주 에이전시 종류에 대해서 더보기란에 글을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단, 프랜차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호주에는 어린이집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단이 많은데 그 재단 소속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일드케어, 어린이집 소속으로 캐주얼 잡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급여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관마다 원마다 다 급여가 다르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호주 에이전시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주는 한국처럼 월마다 급여를 받는 월급이 아니고 주마다 받는 주급 개념이 더 강해요. 저는 방과 후 학교를 갈 경우 시급 27불 받고,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3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시급 29불, 디플로마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면 시급 33불을 받아요. 그리고 세금은 15% 정도 회사에서 떼고 저한테 급여를 주고요. 여기도 퇴직연금이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매달 납부를 해주고, 제가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을 돌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있듯이 여기에도 연말정산이 있는데요. 매년 6월에서 7월에 연말정산이 있고요. 제가 법인세율은 스크린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주일 주 5일 풀타임으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아침 8시, 9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주 5일 일을 했는데 디플로마 자격증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에 1,000불 넘게 벌기도 했어요. 그래서 캐주얼은 자기가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캐주얼 잡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침에 에이전시로 연락을 하면 에이전시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배치를 해줘요. 아니면 전날에 에이전시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다음날 제가 그 원으로 찾아가기도 하고요. 보통은 집에서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가고요. 일하는 시간은 짧게는 3시간부터 길게는 8시간까지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캐주얼은 대체교사, 보조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일을 하냐면 제일 중요한 아이들 안전 지도 감독을 하고요. 놀이를 지원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점심이랑 간식 지도랑 낮잠 지도도 해주고요. 기관마다 다르지만 청소를 부탁하는 원도 있어요. 낮잠 시간에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모래놀이터 정돈하는 정도? 그리고 기관마다 또 다르지만 기저귀 가리를 부탁하는 원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디플로마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동화 들려주는 거나 아니면 노래 불러주는 간단한 활동 정도 부탁하는 곳도 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유아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셨던 분들께서 호주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요, 약간의 괴리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호주는 놀이 위주이고 보육 위주이기 때문에 좀 한국에 비해서 약간 교육이 느슨한 편이에요. 그리고 어린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기저귀 가리를 하는 에듀케이터도 많거든요. 제가 캐주얼 잡으로 일을 하면서 애프터스쿨 방과 후 학교도 가서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주로 3시에서 6시 사이에 일을 했고요. 아이들 방과 후에 간식 지도해주고 놀이 지원해주고 안전 지도 감독하면서 어린이집이랑 비슷하게 일을 했었어요. 캐주얼 잡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에이전시 소속으로 일을 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일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원을 둘러볼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높은 시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임시직이기 때문에 일에 불안정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시급을 받는다는 점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유롭다는 점이에요. 한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나 아니면 일에 대해서 일로부터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적어요. 만약에 일을 쉬고 싶은 경우에는 쉴 수 있어요. 또 뭐 일주일을 쉬고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일주일 쉴 수도 있어요. 단 에이전시에 이제 얼마 정도 쉬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쉴 수 있어요. 그 다음 캐주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동할 때 차가 없으면은 불편하다는 점이에요. 호주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되게 이동할 때도 멀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버스도 배차 간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학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이나 부활절 긴 연휴가 있는 4월 같은 경우에는 일이 좀 적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임시직이기 때문에 해고가 언제든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많이 단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급 병가나 유급 연차가 없다는 거예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캐주얼로 일을 할 때 수업도 하는지 아니면 보조로서 일만 하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저는 에이전시 소속 캐주얼이기 때문에 이제 차일드케어 어린이집 소속 캐주얼이랑은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플로마로 큰 연령반을 갔을 경우에 가끔 한 2-3번 정도 동화책 읽기나 아니면 간단한 노래 정도 활동을 부탁한 적이 있어서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 소속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활동도 조금씩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서류 같은 경우에도 저처럼 매일매일 다른 기관을 다니는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하루 갔다가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류 일은 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근에 대해서는 정말 칼퇴라고 자신하고 말할 수 있어요.
캐주얼 잡도 시급이 오르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당연히 시급 오릅니다. 해마다 한국도 호봉표가 다르게 책정돼서 발표되잖아요. 호주도 캐주얼 시급이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돼서 발표가 돼요. 제가 호봉표는 밑에 더보기란에 주소 달아드릴게요.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영어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어느 정도의 영어를 구사해야지 캐주얼 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고 또 내가 내 의견을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호주 억양 악센트가 강해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북미식 발음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계속 듣다 보니까 적응되고 귀가 뚫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도 같이 지내다 보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의 영어는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귀를 열고 경청하려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처음에 공갈 젖꼭지가 더미이고 기저귀가 여기는 다이어퍼가 아니라 내피예요. 그리고 배변 훈련하는 아이들이 변기에 소변을 보는 거를 위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것도 모르는 정도로 정말 무지한 상태로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 맨땅에 헤딩을 했는데 그래서 생긴 에피소드가요. 하루는 아기가 3살짜리 아기가 막 뛰다가 양손에 연필을 쥐고 뛰다가 넘어져서 여기에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해준다고 아이스팩을 이제 저한테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아이스팩을 아이패드로 잘못 알아듣고 아이패드를 갖다 줬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고요. 이제 영어로 일을 처음 할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이제 영어 부족한 그 티를 별로 내고 싶지도 않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제 경험으로 비춰 봤을 때 말씀을 드리자면요. 감히 저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줄 몰라요, 아직도. 근데 저는 누구나 다 배워가면서 이제 뭐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하는 법이잖아요. 저는 제가 아는 척 했다가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확인하면서 일을 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의사소통에도 문제 없이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해외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정말 소통을 해야겠다는 영어를 하시면은 부담감 없이 일을 즐기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잡으로 할 수 있는 에이전시 종류에 대해 궁금해 하셨는데요. 제가 에이전시 종류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 그 에이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메일이 와서 메일로 인터뷰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을 했어요. 아마 제가 일하는 곳은 인터뷰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하는 걸로 대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저한테 인터뷰랑 OT를 하러 오라고 알려줘서
그 에이전시 본사로 갔어요. 그래서 인터뷰는 거의 없었고, OT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뭐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인터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는데, 저는 인터뷰를 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이 없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지원 동기나 아니면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논하라는 문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 있는 호주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그 약간 그런 학문적인 거에서도 제가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글링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답변을 했었어요. 그리고 캐주얼 잡을 막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감히 이제 조언이나 행동 요령 말씀을 드리자면요. 뭐든 처음은 다 서툰 법이잖아요. 더군다나 해외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응원해요. 저도 했으니까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 미친 자가 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일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미소를 가지고 친절하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소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웃음을 머금고 친절하게 자신감 있게 일을 하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조금 한국이랑 달랐던 점이, 한국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아이들 도와주려고 하시잖아요. 뭐 신발 신는 거, 뭐 아이들 이제 밥 먹는 거. 근데 여기서는 엄청난 인내심으로 기다려줘요. 그래서 그 정말 기저귀 차고 있는 작은 아이들도 의자에 앉아서 스스로 먹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 알러지가 여기는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음식 줄 때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특별하게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지 아침에 물어본 다음에 일을 하시면은 이렇게 사고 없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은 밑에 댓글 달아서 소통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